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 긴장감을 풀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종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 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씩 좁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마지막 승부 걸어보시죠.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긴축 긴장감을 풀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경기 방어주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이는 식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점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식품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일단 사료주가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칼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군 동원령까지도 또 발동을 했습니다. 시계가 좀 역행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자, 확전 가능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종목들의 주가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테마적인 요소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워낙 지수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더 개별적인 테마 쪽으로 돈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였죠. 푸틴 같은 경우가 군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시간 외로 이 사료라든지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강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오전에 주가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밀선물 같은 경우가 7%를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 선물의 시세도 났었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 상한가에 도달하고 종가까지 풀리지 않는다면 갭 상승 출발 같은 경우가 내일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1등주 같은 경우는 테마에서도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와 관련된 종목은 1등주가 한일사료, 뒤이어서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러한 종목들이 20%대의 강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시세 같은 경우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크할 부분은 내일에 형성되는 밀선물의 가격 흐름, 그다음에 이런 러시아 이슈 같은 경우가 또 강화가 돼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시세는 가능하다는 점을 테마주 군에서는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또 뒤이어서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내일까지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은 밀 선물의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봐왔었는데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뿐만이 아니라 곡물 수출까지도 좀 다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올해 곡물 사료주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곡물과 관련된 이슈를 카드로 계속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좀 이와 같은 영향, 주가 같은 경우 다시금 상승의 그 흐름이 나타났었고, 근데 이러한 그 테마주들의 특징, 사료라든지 곡물과 관련된 그 종목들의 흐름은 시세의 연속성은 좀 낮은 면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5월 달을 기점으로 그 곡물과 관련된 선물 부분들, 뭐 대두라든지 이쪽 선물이 5월 기점으로 하락이 나타났어요. 8월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다가 8월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한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금 전 고점으로 갈 가능성은 좀 대규모의 확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뭐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 뭐 다시금 한일사료 기준으로 해서는 뭐 6,900원에서 15,800원을 간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힘들어요. 다만 짧게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종목들의 시세가 반응은 한다는 점에서 좀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뒤이어서 보면 그 한 번에 큰 시세가 형성을 한 테마주 군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세 때는 첫 번째 주가가 반응했던 부분보다 더 큰 이슈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선물 가격 기준으로 5월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수요 공급 이 부분을 감안을 해 봤을 때는 좀 약간은 타국에서 그 이슈가 되던 부분을 메워 나가는 단계라서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곡물 사료주들의 이 매매 관점으로의 접근은 좀 열려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식품주들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결국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 뭐 인터넷 대표주들, 또 반도체 대표주들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식품주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농심, 이 삼양식품 등이 대표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 주요 식품주들의 현 주가 구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부터 종목들, 특히 음식료 업종의 종목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상승 같은 경우를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해요. 그러면 5월에 이 곡물 가격이 강했고 그러면서 꺾여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환율을 감안하면 이게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좀 이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든 거를 지울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 주가의 반응은 제품 가격 인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이를 넘어서서 이 반영이 되는 시점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곡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6개월의 시차를 둔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제품 가격 부분에 대한 이익은 증대가 되는 거고,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 특정 종목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매출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또 국내 해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받는 음식료의 그 밸류에 대한 멀티플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 식품주들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 중에도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1,409원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높은 수준인데 1,408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환율 1,500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요 식품 기업들 역시나 실적에서 원달러 환율과 뭐 따로 떨어놓고 생각을 못할 텐데 환율을 포함해서 이 최근의 글로벌 환경, 이 국내 식품주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환율 효과가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전에 다뤘던 뭐 CJ제일대당, 농심, 뭐 삼양식품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다 대표적으로 수출 부분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거든요. 공통적으로 그 환율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는 주가가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원재료 부분에서 환율이 가만히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을 두 개를 놓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가격 이 기여 측면이 더 큽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또 긍정으로 반응하는 점이 있겠고요. 음식료 외에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환율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LX 세미콘, 이제 BH, LNF 이런 기업이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지수와 연관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LX 세미콘이나 BH 같은 경우는 좀 IT의 업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 신작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면서 주가는 뭐 대형 IT 업종은 약한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통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본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의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환율의 상승 요인은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그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접근은 좀 무리예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뭐 아무리 이 수출이라든지 수입 뭐 그 점을 고려해서 환율이 기업에 좋다고 해도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시장 조정과 함께 그 측면을 놓고 봐야지 환율 상승 효과만으로 기업들을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환율 상승 효과만을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환율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것도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바이오주는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환율 효과가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에 조금 희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희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주식 시장을 거슬러서 보면 금리 인상기 때는 또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뜯어봤을 때 좀 적자의 기업이 많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임상 진행을 위해서는 물론 그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차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전환사채 발행이 제로 쿠폰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전에는 이자를 주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주식시장의 기업적인 요소만으로 볼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이자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조달하면 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또 좋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가 좀 타이트하게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산업에도 적용을 하고 그 산업 중에서 좀 제약바이오를 좀 직격단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지금에서는 접근에 대해서 뭐 지수도 고려하고 지금 기업 외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확산을 해서 시장이 그 지수대 같은 경우가 2,300대 후반에 있다가 중반, 그다음에 2,300대 초반까지 지금은 조정이 나와 있어요. 시장이 약할 때 같은 경우 좀 지수 방어적 성격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들어오고는 해요. 오늘 예로 들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뤘던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바이오주 외에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소위 말해 뭐 꿈과 희망의 요소겠죠. 그 요소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조정이 나와도 이 조정 같은 경우가 좀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는 좀 추려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일 텐데 하지만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크게 보면서 그중에 한 가지 지표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식료품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식료품 업계와 사료 업계 지금 가격 인상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료 또 식료품 섹터 내에서 네. 탑픽 종목과 그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그 사료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등주 테마 연결 1등주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시세가 가장 강한 종목이 한일사료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 비록 상한가를 가서 당장 매수를 할 수 없지만 테마주 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1등주를 하는 게 중요하고 뒤이어서 한 2등주 정도까지만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2등주 같은 경우는 1등주가 상한가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종반으로 갈수록 빠질 수 있어요. 네,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살펴봐야 되겠고 그 식료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다뤘던 농심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뭐 이러한 기업들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의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단계고 맥주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과점 형태가 있긴 하지만 또 좀 외부 활동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풀어주는 단계다 보니까 판매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빠져 있고 이 빠져 있는 주가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도 부담이 없는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종목은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고요. CJ 프레시웨이가 현재 시가총액이 4,14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한 45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2분기까지의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이제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좀 보수적인 대입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원까지는 아주 기본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현재가로 접근하더라도 한 기본 10% 정도의 수익 구간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접근을 해도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CJ 프레시웨이와 같은 종목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위로 추격을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를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34,000원대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현재가는 34,900원 정도입니다. 당장 오늘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고 가격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34,000원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또 CJ 프레시웨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시간 좀 갖고 충분히 여유 있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에 크게 빠졌던 것에 비하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낙폭을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전히 좀 어제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75bp로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에 파월이 이제 기자들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춰질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고환율에서는 외국인도 들어오기가 상당히 환차손 때문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달부터 7월 달 계속 전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밴드 지수로 치면 한 2,300, PBR 단에서는 0.9배가 전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방 지지선이 강하게 좀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00 밑으로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기업의 실적입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연준의 의지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을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얼마까지 하향될지가 좀 여부가 기다릴 것으로 여부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결국에 예상했던 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치 자체보다 이후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훨씬 더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지금 현재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크게 한번 좀 둘러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두려움이 현실화되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약세장 속에서 매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오늘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장중에 54,300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비슷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지금 성장주가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주도 이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대란이 지속되면서 이 천연가스로 시장에 관심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증권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삼성전자, 미래나노텍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 시장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미래나노텍, LG이노텍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낸드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회의 충격 속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전기차 확산 국면에서 리튬 가격의 폭등 이슈도 역시나 지금 오늘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받는 LG이노텍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부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일 텐데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삼성전자는 스톱입니다. 그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스톱을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역시 가장 큰 거는 일단 기존의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PC, 근데 가전에서 좀 그 부진한 부분을 서버향 데이터 센터에서 상당 부분 벌크업을 해주면서 근근히 좀 실적을 이어나갔는데 역시나 계속 메모리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넘게 글로벌 메모리 5월달 고점 대비로는 약 50% 빠졌네요. 50% 급감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하락 속도는 과거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 때보다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굉장히 이 감소폭이 크고 그다음에 빠르게 좀 진행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D 낸드 쪽 가격 또한 고점 대비 1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야 되는 여부는 역시 재고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재고단에서 지금 원래는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이제 휴대폰을 포함해서 가져가는 재고는 약 3주 정도입니다. 근데 3주인데 지금 서버 부진까지 겹쳐서 재고가 지금 10주가 넘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재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최종 그 IT 세트 수요에 대한 악화 때문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재고의 그 폭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3년 1분기에 재고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 2분기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과 낸드 가격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부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3분기에 상당히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고용량의 대용량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 축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쪽 물량까지 감소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공급 과잉이 전반적인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단에서 그 YMTC 영향으로 수급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낸드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는 유일하게 아이폰 그 프로 모델이 잘 팔림에 따라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유일하게 지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만 패널단에서 2조 넘게 연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서버나 휴대폰, 가전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일단은 뭐 쌓이고 있는 이 재고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가 과연 언제 좀 소진이 될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메모리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 또 전기차에 대한 이 시장의 성장성 여기에는 아무도 지금 물음표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 급증 소식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지금 리튬 가격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미래나노텍 뽑아주셨는데 미래나노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미래나노텍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기존 갖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그 MLCC에 들어가는 이형 필름이 매출의 50% 넘게 차지하는 소위 말하는 IT 부품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죠. 미래나노텍 계열사 미래첨단소재가 이 국내 대형 양극재 업체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2023년도부터 신규 공장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이 어떤 용도냐면 광물 상태로 채취된 리튬은 그대로 배터리에 쓸 수가 없고요.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이 정제 리튬의 최대 공급원인데 중국이 전기차 수요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중부지방의 폭염이라든지 기상 이유에 따라 정전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 탄산 리튬의 정제 공장 가동이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미 미래나노텍은 아까 말씀드린 계열사 미래첨단 소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극재 업체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증설의 모멘텀까지 엮여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쇄 장비 소재를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을 초미립자로 제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글로벌 수준의 양극재 소재 그 가공 관련된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술적 진입 장벽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올해 이 실제 2차 전지 소재단의 매출은 200억 언더입니다. 191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당연히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미 올해 150억 이상의 추가 투자 계획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그 캐시카우인 광학필름 단에서 매출 52% 차지하는데 이 부분 또한 삼성 프리미엄 TV, 그러니까 65인치 이상의 QLED TV가 상당 부분 잘 팔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상신전자를 통해서 이 백색 가정용과 차량용 전장에 들어오는 컴파운드 필터 시장에도 진출해서 연간으로 매출 5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도 280억에서 30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IT 부품 업체로 보기보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단으로 좀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이 지금 결국엔 또 1,41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다소 좀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 상승으로 조금 더 힘을 키우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 마감 끝까지 저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래나노텍 고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고인데 신규 매수 접근으로 따져본다면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LG이노텍이 뽑혔는데요. 지금 LG이노텍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인 걸까요? 네, LG이노텍은 고이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도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은 최근 상당 부분 그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이슈나 여러 모멘텀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로 한 10% 넘게 빠져가지고 상당히 LG이노텍이 좀 최근 상황은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아이폰 매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아이폰 14 이 비싼 모델, 프로 모델의 매출이 전체 65%를 차지할 정도로 아이폰 14보다 프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프로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당연히 LG이노텍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LG이노텍이 센서 시프트 카메라랑 TOF 3D 모듈까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아이폰 14 모멘텀을 받아서 꾸준히 성장하고 두 번째는 메인 카메라,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수가 상향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폰의 이 프로 카메라 모듈을 독점 공급하는 LG이노텍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내년에 2023년에 이 확장 형식, 증강 형식을 반영한 이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
카메라 모듈당 관련해서 LG노텍이 신형 아이폰 XR 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을 반영했을 때 PER은 6배 후반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5년 동안 평균이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걸 훨씬 못 미친 굉장히 싼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멕시코 공장의 이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이 모터 등 자율주행차 관련된 신규 증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미 전장에서 수주 잔고가 지금 1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장 부분도 빠르게 이제 고객사 다변하고 북미 시장의 공급 확대되면 올해 흑자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흑자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역시도 그 의견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좀 이야기를 다 풀어봤는데, 자, 대표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에 1,410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의견 주셨던 부분들이 미래나텍이나 LG이노텍들이 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의견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LG이노텍 입장에서는 이 아이폰을 수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단가로 이익에 더 오히려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미래나노텍은 수출주보다는 이제 국내에 가깝긴 한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나 폐배터리나 지금 오늘 센 신재생,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주, 로봇 관련주는 환율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의 성장 모멘텀에 더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환율과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LG이노텍은 오히려 수출과 관련돼서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 1,410원 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LG이노텍에는 조금 더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1% 하락한 2,33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개인마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사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물량 쏟아내는 데다가 외국인 역시 팔자에 가담하면서 지수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IT 대형주 나란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던 이 5G 통신 장비 사업에서 또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도 내림세입니다.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지금 1%대 약세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중에 85,900원까지 밀리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등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제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2%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상황에서 역시나 2차 전지주는 움직임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삼성 SDI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48% 하락한 75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지금 외국인 홀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507억 원 매도 우위인 반면에 개인과 기관 나란히 각각 269억 원, 224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움직임 좋은데요.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아임이 3%대 오름세 보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치고 코스닥 시총 상위 1위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LNF도 움직임 좋습니다. LNF 현재 3% 가까이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오늘 원달러 환율도 결국에 또 1,410원 선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서부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FOMC 0.75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은 땡겨 올렸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1포인트를 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고 뭐 0.5를 해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빼고 싶은 생각이 강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올라가면 강한 거고 떨어지면 약한 건데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일단은 나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시장이 좀 더 흐름들이 괜찮게 일단은 박스권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어제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권역에 있다라는 것은 일단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내려오고 나서 돌리면 상관이 없어요. 돌리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저점을 안 깨고 돌려가지고 다시 31,000을 회복을 한다든지 32,000으로 올라간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깨질 때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그 나스닥도 이 저점이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저기 1,500 다우존스는 29,500 이 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2,270이 깨져버리게 되죠. 그럼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밑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종목들은 흔들림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4%씩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막판에 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을 주면서 낙폭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물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사료주들 얘기했고 추석 이후에서도 사료주가 제일 만만하고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게 이제 사료주들이 올라갈 이슈는 많거든요. 지금 오늘도 올라갔던 이슈들은 이따가도 이제 종목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음식 가격들, 사료 가격들, 비료 가격들 다 지금 가격들이 다 상승하고 올라가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수혜주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계속 올라가려면 지수가 버텨줘야 됩니다. 지수가 무너지면 테마주들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아직 시장이 무너진 거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거를 유념을 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시장을 이제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뭐라 하진 않겠지만 무너지면 그때서는 현실이 되는 거죠. 무너지면 그때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이라는 건 뭔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불이 났으면은 물 갖다가 불을 끄면 되는 거고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응이라 그러는 거죠.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나 잡아먹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불이 났는데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을 가든 손절을 하든. 그래서 만약에 저점이 이탈이 돼서 시장이 깨지게 되면 미국 시장이 깨져서 깨지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지게 되고 그럼 종목들이 흔들림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지면. 그렇죠. 깨지면. 자,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약한 섹터도 하나 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한일사료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한일사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사료주들이 지금 그래도 제일 만만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12일부터 해서 12일부터 추석 끝나기 12일인가요? 저는 12일, 13일, 추석 끝나자마자 13일이네요.
13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사료주들이 제일 만만하다 얘기를 했는데 추석 이후에서 라면 가격 상승하고 우리나라 음식 가격들 이것저것 지금 과자 가격, 라면 가격, 채소 가격 다 올린다라고 뉴스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사료 가격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사료 가격도 지금 미국하고 유럽들이 지금 가뭄 때문에 다 올린다라고 이미 기사가 하나 나왔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어제 부분적으로 군 동원령을 선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장기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사료 가격이 또 폭등을 할 거다. 이 얘기로 지금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사료주, 그다음 음식 관련주에서 사료주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오늘 음식 업종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난 쪽은 대부분이 그런 쪽이고 일단 지금 러시아 국방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한 예비군이 한 30만 명이 동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군 동원령을 선포를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오래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일 사료는 상한가를 갔고요. 대주산업도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9% 갔다 내려왔죠. 함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등등 다른 애들도 싹 다 지금 강하게 움직였는데 하여튼 사료주들 장이 좋았으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장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잘못하면 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 만약에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서는 수익 난 사람들은 왕창 갖다가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분할 매도 정도, 분할 매도 정도에서 일부 비중은 좀 더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서는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굉장히 약했던 이제 IT 섹터인데요. 바로 LG전자. 이거는 지금 분석을 하나마나 이건 저점이 깨진 겁니다. 약해요. 약한 겁니다. 지금 시장의 업종의 대표주에서 지금 또다시 IT주들이 저점이 깨지고 나오는 애들이 나온다는 것.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자, 하이닉스 저점이 지금 깨지려고 그러죠. 삼성전기는 깨졌습니다. 깨졌죠?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깨졌어요. 얘네들은 원래 약했지만 그래도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계속 깨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저점이 깨졌고요. 안 깨진 애들도 있기는 있지만 LG전자가 깨지고 삼성전자가 깨지고 IT 대형주들이 깨졌다라는 거는 시장을 지금 잘하면 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지금 위험을 쟤네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빠진 이유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어쨌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 애들은 저점이라고 함부로 사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제가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이거 예전에 대주산업 추천했던 종목인데 되게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쳤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114% 정도 올라왔는데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은 빨리 차익 실현 잘 하시면 되고 시장이 강하다 싶으면은 지금은 제일 안전한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또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몇 점이냐? 65점 양입니다.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인데 사료주들은 그래도 오늘 다 강한 것 같아서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시장 분석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파란불 속에서 압도적인 수익에 대한 간절함 또 그리움이 커져가는데요. 그런 수익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자, 무료 온라인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참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